이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거를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수능 현준이 봤을 때니까 2024년 수능이다. 선생님이 그 말을 그 2년 전부터 했는데 보통 순서 배열은 하나가 B로 시작하면 다른 하나가 C로 시작하고 앞에 게 C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B로 시작해. 근데 이 망할 새끼들이 5번을 연속으로 낸 적도 있어. 현장에서 5번이 2번 정답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하늘고 쉽게 했는데 재수할 때 수능 끝나자마자 선생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서 배열 문제 2개를 5번으로 마킹했어요. 이게 2024년 수능일 거야. 그 2024 수능 그 엄청 어려웠던 수능이야. 그런 종종 미친 짓을 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래. 그리고 그거를 한 번 그렇게 쓰면 또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희 때는 하나가 만약에 앞에 순서 배열이 네가 C로 했어. 그럼 그 다음은 뭐로부터 읽는 게 나아? B부터 읽는 게 낫고 우리가 앞에 지금 B를 먼저 골랐지. 그럼 얘는 뭐부터 먼저 읽는 게 나아? 이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런 지금 안전법자고. 자, 그런 건 이제 구모도 봐야 돼. 봐. 그러면 good example chaos 소재 좋아. 그래서 별표 4개 친 거야. 선생님이 알고는 카오스 이론을 낸 건 이게 처음이야. 자, 카오스의 가장 좋은 사례는 마그네틱 펜들럼 자석추야. 자,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토이인데 아마 이게 어른들용 장난감인 것 같아. 선생님도 이그제큐티브 토이가 뭔지는 몰라. 어른용 장난감으로 팔리고 있는 자석추야. 자석추가 가장 전형적인 사라고 했어. 그리고 이 자석추는 기본적으로 4개의 자석들이 조심해. 선생님 요 어법 문제를 조심해야 돼. 자, 이게 자 봐봐. 우리가 have 하면 뭐가 떠올라? 사역동사가 떠오르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표준 문법은 hav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야. 얘는 어법 차원에서 중요해.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강제성이 없던 어떤 일을 시킬 때 make와 다르게 have는 강제성이 없거든. 그냥 일을 시켜보다야. 자, 이때 초부정사를 봐도. 근데 얘가 수능의 킬러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이게 중학교 교과정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이 have나 get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게 선생님 때는 필수 문법 중에 필수였어. 선생님 때는 문법 문제를 많이 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얘가 매년 나왔다고 해도 지난 말이 아니야. 여러 번 내도 되는 거야. 문법 문제가 여러 개니까. 근데 자, 어떤 경우냐면 봐. She had his car가 나왔어. 여기에 리페어를 쓰고 싶어. 그러면 원형이 올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자동차가 수리한 건 지가 고쳤다는 거잖아. 여기 리페어를 뜨고 와. 그래서 얘를 우리는 과거 분사를 썼으니까 수동, have나 get을 썼으니까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맡기거나 세 번째가 조심해. 피해야. 그녀는 자신의 자동차를 고쳤다야. 근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맡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뭐 자동차 고치러 갔을 때 아저씨 이름 뭐예요? 물어보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고쳐지냐, 고칠 수 있냐만 물어보지. 둘 사이가 수동이야. 재밌는 거는 왜 피해가 있냐. 똑같은 거야. she, 아이고 색깔이 바꾸지 말고. 피해가 더 위험해. 아이고 색깔이 시방을 어디 갔어. 자, 이번에는 갓을 썼어. her wallet. 그녀의 지갑이야. 아이고 스톨른을 썼어.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봐. 말 되지. 지갑 도둑 맞은 거지. 근데 시킨 거야? 아니야. 이때는 뭐야? 피해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문법은 이게 중요 문법인데 사실 문법 문제로 수능하고 평가원이 안 냈어. 근데 원래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오는 것도
30년 넘게 밑줄도 안 그었어. 우리 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었거든. 근데 요즘에 얘네들이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그래서 얘는 문법 예상이야. 독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봐. 자, 그래서 그 자석추의 경우에는 4가지 자석들이 사각형으로 밑바닥에 배열이 돼 있어. 이 자석추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자, 선생님 요거 보여줄게. 이게 그림으로 보여야 돼. 선생님도 검색을 해본 거야.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선생님이 예상했던 게 맞더라고. 응? 그러니까 추가 있고 자석이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아까 4개라고 했지. 그럼 요거야. 요 그림이 해당되는 거야. 응? 자, 참고로 알아도 이게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끔 만드는 구성화 능력을 요구하는 패턴이 있어. 그건 종종 수능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만들었을 때 쓰는 출제 기법 중에 하나야. 이걸 구상화 능력이라고 하거든. 글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냐야. 자, 봐봐. 그래서 아래쪽 바닥에는 자석 4개가 배치돼 있고, 그러면 둘 다 자석이잖아. 그러면 자, 스윙백. 자, 그리고 그 추, 자석으로 된 그 추는 그들 사이를 왔다 갔게끔 흔들리게끔 만들어. 그럼 여기에서 뭐 카오스 법칙이 작동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는 절대 아니지. 릴리스. 응? 자, 추를 풀어놓으라고 했어. 그리고 자석에 주목하라고 했어. 그 추가 아까 어디를 방문하는지 주목하라고 했어.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하는지. B를 먼저 읽어도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C를 봐봐. No matter how much care. 요 구문. take care가 뭔지 알지? 그치? 아무리 자 똑같은 위치에서 추가 움직이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추가 똑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게 하든 상관없이 그 추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텔 전적으로 그러면 B부터 먼저 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잘못 푸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봐봐.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B부터 먼저 돼야 돼. 자, 봐봐. 추를 일단 아까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지. 이걸 뭐야? 풀으라고 했어. 그리고 걔가 방문하는, 자, 아까 좌석이 어떻게 돼 있었어? A. 그러니까 자석 위에 위치를 놓고 본다면 자석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추가 있고, 이것도 자석이야. 여기에 있는 게 A, B, C, D라고 했어. 그럼 풀었을 때 얘가 누구를 먼저 방문하느냐를 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추가 방문하고 있는 자석들과 그 순서를 노트, 주목하거나 기록하라는 거지. 만약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if는 예시의 예시지. 추가 same position 그러면 두 번째 타임이 문제가 되네. 두 번째 타임에 똑같은 위치에서 풀어진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의 패턴은 아마도 at first 처음에는 the same 똑같아지겠지만 조만간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했어. 실제로 그 움직임은 뭐가 돼? 랜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위치에서 출발을 시켜도 처음에는 A를 먼저, 그러니까 A 위치다 A에서 놓으면 A랑 가까운 위치면 A를 먼저 가겠지. 그리고 처음에는 뭐 A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법칙에 따라서 A의 대각선 방향인 뭐 C로 간다든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응? 잠깐만. 근데 선생님 얘에서 딱 멈추는 거야. 선생님은 B부터 먼저 읽으려고 했는데 세컨드 타임이란 말을 나왔어. 아무리 그 추를 same position, A라는 위치야. 똑같은 위치에서 추를 출발시키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기울이는 것과 상관없이
no matter how, however이랑 똑같이 그 추는 전적으로 occasion이 뭐야?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우 때부터는 왜 셋이야? 전혀 다른 점. 그러니까 처음에 A, C, B, D로 갔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뭐야? C, B, D, A, B, C, D 그게 매번 달라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카오틱 시스템들은 뭐를? 이터레이션. 반복에 의해서도 만들어져.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왔나 봐봐. 자, 양보절이 나오고 not all이라는 부분 부정이 나왔어. 자, 그렇게 자 반복적인 것들이 비록 모든 반복이 항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혼란 카오틱하는 시스템들은 뭐를?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 자,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었지? 잠깐만 봐봐. 그 다음 여기까지 읽었어. B와 C 애매한데? A로 가보자. 봐.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이터레이션, 반복이 반드시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되냐면 요 단어, 질문. 요 단어 알아? 넌이 붙은 거고 어근적으로 봐봐. 어원적으로 봐봐. 논을 때 여기 누가 있어? 라인이 있는 거 보이지? 리니어가 직선상의 수직적이냐? 그러니까 비선형적이냐라고 해야 돼. 비선이 아니라 봐. 자 그러면 카오스적인 어떤 시스템, 어떤 혼당 매번 예상할 수 없는 카오스적인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때 정관사 더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범위가 반드시 어디? 이른바 비선형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 놓여져야 돼. 그리고 조심 이때 롤. 선생님이 예전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봐. 얘가 요즘에 순서 배열 문제에서 이거를 써. 자 예전에는 소두아이를 했어. 소두 얘가 뭐야? 얘는 긍정의 반복이야. 순서 배열이나 적절한 위치에서 그럼 얘가 뭐야? 첨가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반면에 소아이르는 yes 아이르 사실 확인이야. 사실 확인이야. 자, 근데 요즘에는 압도적으로 얘를 내.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작년부터 이런 얘기했어. 최근 들어선 얘가 순서 배열이나 위치에서 내. 얘는 뭐야? 부정의 반복이야. 리럴 두 아이를 써도 되고 이번에 수특 영독에 요 문제로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었어 하나. 지난주인가 촬영했는데 아마 네가 볼 기회가 없었을 거야. 롤 두 아이야. 얘네들이 부정의 반복이야. 리더리 될 수도 있고 나이들이 될 수도 있어. 최근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위치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약간 EBS 교재에서 조짐이 보여. 아직 수능에서 낸 출제기법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9월이나 11월 진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그 시발점이 보이는 거야. 봐봐.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부분의 반적이야. 누가 보여? 모든 비선형적인 어떤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서 뭐를 이렇게 혼돈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야. 자, 비선형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조건 다 혼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카오틱한 현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했어. 역시 똑같이 또 목적 이용법이 나와. 자, 전제 조건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은 push beyond certain point, 특정한 지점을 뛰어넘는 위치에서 pushed, 밀어줘야 돼. 이게 뭐냐면 추를 움직일 때 처음에는 뭐야?
추를 움직일 때 처음에는 아이고 노란색 이 정도 각도에서 움직인 거야. 이번에는 이 정도 각도에서 추가 운동 범위가 크면 클수록 더 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카오틱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봐봐. 어떤 특정한 지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비선형적인 움직임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른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기점이래. 이게 무슨 자, before that point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오럴리. 이때 오럴리가 뭐야? 자, 잠깐. 요것도 하나 출제 기법이야. 자, 선생님 여기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LI가 붙으면 우리나라 애들은 뭐가 먼저 떠올라? 부사가 먼저 떠올라. 근데 수능은 아주 초창기부터 명사 뒤에 LI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요 출제 기법을 좋아했어. 이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봐. 그때 제일 먼저 낸 게 얘야. 코스트가 비용이야? 또는 희생이야? 코스트리가 뭐야? 희생이 큰이야. 응? 자, 그리고 이거 전후로 해서 또 한 번 낸 게 얘야. 타임리가 뭘까? 그 당시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얘가 나왔어. 타임리 어드바이스. 시적절한 때 맞춰서 시적절한 조언이야. 얘가 시적절한 시간을 맞추는 거지. 시간을 맞춘. 응?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좋아했던 건 얘야. 최근 2, 3년 동안 EBS 교재에서는 얘가 많이 나왔어. 얼슬리가 뭘까? 혹시 연서 이거 알아? 헤븐리 바디가 뭐야? 이게 기독교적인 거야. 헤븐이 원래 천국이야. 근데 헤븐리 바디가 이제는 천국이 아니야. 뭐야? 지동설 이후로는 천체야. 그러니까 이게 헤븐하고 얼스가 대조되는 거야. 얼스가 무슨 뜻이냐면 자, 최근 2, 3년 동안 EBS 교재가 얘를 좋아했어. 근데 올해 EBS 교재가 바로 뭘 좋아하는 줄 알아? 얘가 좀 나오는 비중이 더 세. 오럴리가 뭐야?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자, 그러면 저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EBS가 선생님 그런 면에서 또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어휘가 중요하다고. 왜냐면 오럴리나 얼슬리나 이런 게 갑자기 빈칸 넣기 보기라고 해봐. 단어형 빈칸 넣기. 그런 애들 망가지는 거야. 왜냐면 거의 우리나라 애들은 이 단어 중에 몇 개는 안 외우거든. 단어장에도 없고. 자, 그럼 봐봐. 자,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추의 운동은 실제로 뭐야? 엄청나게 질서 있는 방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어. 응?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잠깐 좀 헷갈리는데? B를 먼저 읽는 게 낫나? C를 선생님이 앞에 거를 잘못 풀었나 보다. B를 먼저 읽는 게 맞아. 봐봐. 왜냐하면 C가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동작으로 명령문을 통한 예시가 먼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 예시가 나와서 일단 추를 움직여보고 그 추가 방문하는 어떤 자석들을 주목하고 어떤 순서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 만약에 추가
두 번째 시점에 동일한 위치에서 풀려난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의 패턴은 처음에는 첫 번째 패턴하고 동일하겠지만 조만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거라고 했어.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패턴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논거를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일한 위치에서 그를 출발시키더라도 A라는 지점에서 출발시키더라도 그 추들은 전적으로 두 번째 경우가 되면 첫 번째 경우와 다르게 다른 움직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카오틱 이론이 되는 거야. 카오틱 시스템들은 뭐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복이 무조건 뭐를 여러 가지 혼동, 카오스 이론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A로 가야 돼. 카오스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나서도 그 반복이지. 그 반복이 반드시 이른바 비선형적인 위치 안에 놓여져야 돼. 선생님도 사실 이 비선형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의 반복이야. 이 부정의 반복이 뭐랑 이어지는 거야? 이 부분 부정이 두 번째 반복되는 거야. 요 기법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출제 기법이야. 그러면 모든 비선형적인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까는 반복이 무조건 다 뭐가 아니라고 했어. 카오스 이론을 일으키는 아닌 거라고 했어. 카오스 이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야? 그 반복이 비선형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했어. 이해되지? 이번에는 그렇다고 또 이제 한 바지 더 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선형적인 방법이 이 롤이 지금 보니까 누구를 받는 거야? 요 부분 부정을 받는 거야. 부정의 반복인데 요런 기법은 선생님 처음 봐. 전부 다 뭐 이 구모가 쉬었다 얘기하는데 출제 기법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야. 오히려 앞부분이 쉬었기 때문에 애들이 순서 배열을 차분하게 푸는 것 같아. 좀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애들은. 근데 이런 출제 기법은 처음이라는 거야. 선생님 기억해? 이해가 되지? 한 문장을 건너뛰고 롤이 부정을 반복한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서 카오틱 이론이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끔 만들지. 첫 번째는 뭐야? 비선형적인 움직임이어야 돼. 두 번째, 반복이 돼야 되고, 세 가지구나. 첫 번째가 뭐야? 반복적으로 할 때 카오스 이론이 일어나는 거야. 처음 한 행동으로는 카오스가 일어나 안 일어나? 비교 대상이 없는데. 반복이 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라지는 카오스 이론이 일어난다는 거야. 두 번째, 모든 반복이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소 타는데 그러면 그게 다 카오스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비선형적인 움직임이 돼야 카오스적인 운동 법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덧붙이는 거야. 모든 비선형적인 것들이 그럼 카오틱한 것이 아니야. 카오틱한 이론이 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점, 이른바 분기점이라고 불리어진 지점을 뛰어넘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추를 놓는 시점이 동일한 위치라고 해도 좀씩 각도를 더 세게끔 하거나 전달하는 힘이 양이 동일해야 돼, 달라야 돼. 다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지점을 도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어떤 행동은 뭐야? 질서 있는 방향을 나타낸다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B, C, A로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앞에 걸 잘못 본 거야.